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책 좋아하시는 분들 알만한 기사이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500권째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이 말해준 것. 이 사진을 보자마자 여기 있는 책 한두 권은 읽어보신 분 많으실 테고 여기 있는 전집을 아마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표지의 책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뿌듯하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어머니는 전집 팔러 온 아주머니를 집안에 들였다. 주황색과 노란색 표지가 선명한 50권짜리 계몽사판 소년소녀 세계 문학 전집. 나는 봄부터 노래를 불러댔다. 세계 문학 전집만 있으면 공부도 2배는 잘할 거라며 읽을 것도 볼 것도 부족하던 시절, 전집의 탐닉은 그렇게 시작됐다. 기억력 취약한 내게 드물게 남아있는 선명한 기억이다. 밤마다 나는 그렇게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시작했다. 어쩌면 신문사 문화부 기자가 되겠다는 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정치부나 사회부나 경제부 기자를 꿈꾸던 친구가 더 많았던 시절, 데스크는 문화부 일 지망을 써낸 후배를 천연기념물 보듯 바라봤다. 입사 20년 차쯤 노래를 부르던 책팀장을 맡았다. 마침 그때 출판계에서는 세계문학전집 전쟁이 시작됐다. 1차 전집 붐이 불러온 풍경.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민음사판에 맞서 문학동네, 열린책들, 시공사, 대산문화재단과 손잡은 문학과 재성사 등이 앞다퉈 전집을 냈다. 대부분 기획위원제로 자기만의 총서를 만들었지만 작가 보르헤스가 정권을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작품을 골라낸 바다 출판사판 세계문학 전집도 있었다. 출판사들은 피를 발리는 전쟁이었지만 독자 입장에선 행복하던 시절이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최초의 세계문학 전집은 1955년 고금 출판사 전집과 1959년 의류문화사 전집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고금 출판사의 요약 세계문학 전집 1955년은 한국에서 이런 이름을 달고 가장 먼저 나온 시리즈다. 재정난으로 7권 중 4권만 나오고 중단됐고 고전들을 요약해 한 권에 밀어넣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쟁 직후 척박한 한국 출판계에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기획을 최초로 선보였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의류문화사의 세계문학 전집 1959년 한 권에 한 작품씩 완역해 서재를 채운 정통 양장본 전집의 시초다. 이를 기점으로 정음사, 동아출판사 등이 가세하며 1960년대에 거대한 1차 전집 붐이 일었다. 당시 전집은 새로 쓰기 양장본 형태로 지식인 서재의 필수품이었다. 지금 서점의 고동색 표지 의류 전집은 이를 계승해 2008년부터 현대적 번역으로 새로 찍어내고 있는 새 전집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이 시장의 승자는 민음사로 보인다. 최근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단일 시리즈 최초로 통권 500권을 발행했다. 500권째 작품은 독일어로 쓰인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의 고전 이미륵 작가의 압록강은 흐른다이다. BTS와 데미안. 흥미로운 통계가 여럿 있다. 500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부동의 1위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다. 81만 3천 부가 나갔다고 한다. 원래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설이었지만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민음사 박상준 대표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인연도 한몫했다고 한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집 앨범의 세계관을 데미안에서 가져오기로 하면서 방 의장이 박 대표에게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의 실무를 당시 이능사 해외문학팀 막내였던 박혜진 문학평론가가 맡았다. 새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상징을 데미안과 연결해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BTS 팬덤인 아미를 포함한 국내 독자의 관심도 급증한 것이다. 데미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데미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국내외 문인 2명의 에피소드가 추가로 떠오른다. 당대 대문호 토마스 만에게도 데미안은 충격을 안겼다. 그는 1919년 이 책의 주제에 전율해 저자를 추적했고 미국판 서문 지필을 자처하며 청춘을 구원할 매혹적인 작품이라 추천했다. 주지하다시피 작가 헤르만 헤세는 처음에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이 책을 썼다. 수레바퀴 밑에서 페터 카멘친트 등으로 이미 거장이었지만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름에 놀리지 않고 선입견 없이 읽어주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는 소설가 김영하가 위선적인 제도의 세계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홀로 서는 이야기라며 현대인에게 자신을 대면하게 만드는 각성제로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곤 했다. 알고리즘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도파민을 분출하는 시대다. 인스턴트 콘텐츠가 범람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쉽게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영역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 활자의 종말을 경고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수십 년을 버텨내며 500권째 탑을 쌓아 올린 세계문학 전집의 존재는 반갑고 신통하다. 납작한 대중소설이나 킬링타임용 넷플릭스 영화에 영혼을 맡기느니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은 고전을 다시 펼쳐드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낫지 않을까? 아날로그 종이책을 한 장씩 넘기는 행위는 스마트폰 스크롤에 길들여진 산만한 정신을 수습하는 훌륭한 명상이라고 생각한다. 종이 위에 인쇄된 잉크의 질감을 눈으로 좇는 시간 동안 우리는 파편화된 주의력을 회복하고 사색의 깊이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역설적으로 생각의 반경을 좁게 가두는 감옥이다. 낯설고 불편한 문장과 마주하며 뇌를 자극하는 독서야말로 사유의 영토를 넓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아닐까? 민음사의 세계문학전지 500권을 축하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이 전집에 관한 또 지난날의 추억이 떠오르시는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세계문학전집 봐야지 했던 것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써준 분은 문화부 기자인 어수웅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